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만들 영상의 제목은 인간은 지구의 왕족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다름과 구분의 본능. 사실은 이 글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목을 붙일 게 굉장히 많거든요. 생존 경쟁의 다양성이나 아니면은 정답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다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다른 제 작가 노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캐치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그것들의 구조를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인간은 지구의 왕족이다 라는 거는 어떻게 내용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간들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의 불평등을 얘기를 하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은 재벌과 서민들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신분사회에 있는 나라들도 있죠. 그래서 왕족과 그냥 일반인들 아니면은 종교인과 아닌 사람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종교에서도 이렇게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계급들이 있죠. 그러한 우리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차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인간과 다른 모든 동물들과의 차별성, 인간만의 존엄성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옛날 같은 경우에 일반 평민이 예를 들어서 왕의 애완동물을 뭐 위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죽일 수도 있었겠죠. 이것도 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구조에 의해서 그 적용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구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가장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 안에서의 평등과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가 아닌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과의 동일선상에 논다는 걸 아예 상상조차 하지를 못해요. 아마도 옛날 사람들, 옛날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우리들의 옛날 역사들을 보면은 귀족과 왕족들의 역사잖아요. 근데 평민의 역사는 잘 없단 말이에요. 물론 평민이 나중에 귀족이나 왕족이 되면 다르겠지만 아니면은 노예의 역사를 다룬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재산이 많거나 정치적인 힘이 세거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 사람들이 평민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평민과 같은 선상에서의 비교를 한다는 건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직도 신분제들이 있는 데가 있죠. 물론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런데 인간이라는 전체의 종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이제 신분제라는 것이 전체 인류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평등한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인간은 구분짓고 다르게 하고 구분짓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만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좀 못난이? 못난이가 있고 그리고 어 아이고 음? 이게 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렇다고 이게 또 한글이나 그런 걸 쓰면은 조금 쓰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싸움 잘하는 음, 뭐 불량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해도 그러네. 네.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좀 못난 학생이 이 싸움 잘하는 불량 학생이 괴롭혔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무슨 생각을 하죠? 아니면 주변에서 뭐 이렇게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야, 네가 지금은 저렇게 쟤한테 학생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네가 성공을 하면은 나중에 네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네가 나중에는 옳았다.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는 옳게 갈 것이다. 해서 뭐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는데 성공을 하고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 싸움만 해가지고 어 성공을 하지 못하고 해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그런 구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현실은 이런 사람이 다른 재능이 있어가지고 더 성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꼭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길이 맞았다라고 증명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 이야기에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이 구조 자체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런 거에 연연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도 나는 남들과 다르게 옳다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무튼 이것도 평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3차원적인 이야기로 퍼져나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모든 생물들의 기본적인 그런 구조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었었죠. 사실은 세포라는 것 자체가 지구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상황도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까지 뭐 논란이 좀 있어요. 그죠? 뭐 해성이 와서 생명을 뿌렸다 아니면은 뭐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단세포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생각이 갈리게 되겠죠? 응? 네, 문제를 해결하고 자, 여기서 갈리게 되겠죠? 단세포에서 뭐 예를 들어 두 갈래로 갈라졌을 거예요. 음, 그대로 단세포로 그대로 있는 결정을 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해서 어, 세포 분열을 한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 단세포는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쭉 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더 분열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게요. 분열된 세포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좀 뛰어넘어서 물고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고기가 된 것도 있고, 이게 갈라졌다고 그냥 여기서 어, 이게 포토샵을 하니까 더 불편한 것도 있네요. 그냥 분열된 상태로 있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분열된 상태인 정도도 어느 정도의 세포 정도인지가 다르겠죠. 그냥 플랑크톤 정도나 아니면은 뭐 조금 고등화된 단세포 생물일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뭐 물고기로 진화를 한 것도 있죠. 물고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물고기도 그대로 물고기로 남아서 바닷속에서 사는 거를 결정을 한 애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육지로 나가기로 결정을 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또 근데 이게 뭐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안에서도 훨씬 복잡해요. 왜냐하면 바닷속 동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바닷속도 뭐한 굉장히 많은 걸 모른다고 하죠. 육지에서 나와서
다시 또 그 땅의 생활을 선택을 한 생물이 있고 하늘의 생활을 선택을 한 생물이 있어요. 뭐 이 이상은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여기서도 이제 나뉘겠죠. 진화를 해서 뭐 파충류로 진화를 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포유류로 진화를 한 것들도 있을 거고 공룡으로 진화를 한 것도 있고 인간으로 진화를 한 것도 있어요. 자, 나머지들을 다 지워보고 어이구 이게 다음부터는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네요. 으악. 죄송해요. 어우, 네, 됐다. 자, 한때는 공룡이 그 지구의 지배자였죠. 그렇지만 공룡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시대별로도 다르고 그 안에서도 패자가 있고 했겠지만 아무튼 공룡이라는 그러한 그 존재가 그 지구를 지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서 뭐 공룡이 실제로 했다 안 했다까지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룡이 있었을 때는 미개한 인간, 물론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를 하기 전이었겠죠. 인간이 이 세상에 패권을 다시 자기 이후로 줄 거라고 상상조차 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못했겠죠. 실제로 공룡이 지금 인류가 출현한 시기보다 공룡이 지구를 지배를 했었던 기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뭐 우리가 뭐 불과 한 1억 년 뒤, 그러니까 공룡이 몇 억 년을 지배를 했었으니까 1억 년 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그냥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후를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공룡은 그렇지만 멸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인류는 최종적으로 멸종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을까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무엇이 답이냐? 이거 고정이 왜 안 될까요? 자,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지구상에서 답이라는 것이 최후의 생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후의 생존까지 있기 위해서 어떤 것이 답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나는 이게 답인 것 같아. 이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뭐야. 그 곰보벌레라고 있죠? 굉장히 뭐 핵폭발에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산소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굉장히 그 뭐 생존력이 좋다라고 그래요. 인류가 멸종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퀴벌레가 세상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거나 그런 곰보벌레 같은 게 세상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은 단세포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은 학생이었을 때 쟤한테 지금 맞고 그러고 지내지만 나는 지금 공부를 해서 이 길을 택해가지고 나중에 이길 거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구석기 시대에서 인간을 예로 들자면은 구석기 시대가 있고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있었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 돌을 잘 다루던 사람들은 이 돌을 계속 썼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이걸 개발한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겠죠. 그런데 초반에는 구석기를 더 오래 썼으니까 돌 같은 것들을
구석기가 더 우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청동기 사람들이 이를 갈고 더 좋은 청동기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구석기를 이겼죠. 자, 뭐 물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역사상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하게 되면 뭘 했죠? 다른 나라를 싸워가지고 정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노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정복자들이 상급으로 되고 피정복자들이 하층 계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그 안에서도 무수하게 다른 것들이 나뉘어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돼지가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개를 대결 구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진화의 아주 초기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작점이 같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만 어떤 거는 진화를 해서 돼지가 되었고, 어떤 것은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됐잖아요. 근데 돼지는 지금 사실은 인간들한테 도축당하고 있죠. 그저 단백질과 고기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겠지만 후회가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선택에서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구석기와 청동기랑 비교를 해서 돼지와 인간은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올바른 선택으로 진화를 한 생물인 거예요. 왜냐? 공룡이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에서는 인간은 그 당시에 공룡의 시선에서는 잘못된 진화를 한 생물이겠죠? 그렇지만 공룡이 멸종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서 인간은 이런 걸 꾸렸어요. 자,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거든요. 자, 인간이 어떻게 지금 만물의 영장이 됐을까요? 자, 인간은 사실은 동물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터무니없이 약해요. 자, 일반적으로 뭐 거의 포유류의 동물들이 일반적인 포유류 태어나자마자 걷죠. 그리고 거의 뭐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1년 이하에 거의 성년이 되고 임신, 출산이 가능해요. 뭐 성인의 역할, 사람이 아니니까 성인이라고 해서 뭐 성체가 된다라고 보죠. 근데 인간은 정말 기본적인 뭐 걷는데도 1년 정도는 걷죠. 1년 정도는 돼야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20년에서 30년은 교육을 받고 성인의 역할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살이 넘어서야 돈을 좀 겨우겨우 벌면서 이제서야 뭐 아직까지 어른이라긴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사람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라는 게 생겼고 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야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동물들도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자랑 인간이랑 1대1로 대결을 한다고 보죠. 그러면 인간이 이거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자는 1년 만에 성체가 되고 힘도 훨씬 세고 그냥 바로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사자랑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우리는 합동으로 기술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기고 있는 거죠. 동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동물들 많잖아요. 우리가 코끼리를 뭐 수십 명이 달려든다고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지금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지구의 최정점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그 최정점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길을 택했어요. 거의 우리가 어린이 시절에는 막 뭐 몇 살 때까지는 눈도 흑백으로 보이고 뭐 굉장히 뭐 발달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그 뇌 발달이 천천히 되고 하는 대신 그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었고 어 뭐랄까 많이 준비를 하는 만큼 더 고등화가 된 거죠. 이거를 좀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진국 선진국에서는 의무 교육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가잖아요. 근데 개발도상국이다. 물론 아이고, 개발도상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게 의무로 되어 있지만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아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폐품 같은 거 팔고 국어라고 뭘 하고 막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의무 교육을 많이 하고 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까지 우리나라는 대학교 진학률도 굉장히 크죠. 물론 그런다고 100%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그 틈을 비집고 나는 여기서도 살아남을 거야 해가지고 물론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 아까 얘기했던 공룡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최후에 살아남았듯이 그냥 기본적인 그냥 보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오래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비교적 좀 고부가가치와 고기술 그리고 좀 아무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계속 폐품만 줍고 아니면은 분리수거 같은 것만 하고 뭐 굉장히 발전이 없는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고부가치 일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러한 준비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진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 부담이 큰 거였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성공을 했고 다른 동물들은 생각도 못하는 기술 발전을 이루어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간과 그 동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자 아까에서 나눠진다 그랬죠? 나는 이렇게 다르게 할 거야. 이렇게 다르게 되면은 내가 맞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고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어요.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맨날 얘기했던 반대에서 다시 또 3차원이 생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위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은 다시 또 이 위에서 다시 또 나뉘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나뉘기도 하고 다시 또 나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2차원적으로 그렸지만 3차원적으로 뻗어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한국인이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한국인이지만 한국 안에서도 뭐 전라도 경상도 나뉘고 수도권 비수도권 나뉘고 강남에서도 강남과 뭐 이게 나뉘고 강북이 나뉘고 뭐 그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 같은 경우에도 좌파 우파를 나누게 되고 그러한 큰 세력들이 있으면은 나는 저런 세력들하고 나는 끝이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아예 또 소수 정당파들도 있죠. 그래서 소수 정당파들이 다시 대세 정당파가 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인간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누가 살아남는 거지? 아이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살아남는 걸까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약간 말도 더듬고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얘기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적 신념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래서 좀 굉장히 얼버무려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말을 하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들이 네, 아무래도 좀 있어요. 뭐 진화론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진화론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언급하는 종교가 나뉘어지는 것들도 비슷해요. 내가 한 해석이 맞다. 내가 한 해석이 맞다. 이 배경에서 다시 또 그게 나뉘어져서 내가 한 해석이 맞다. 내가 한 해석이 맞다 해가지고 종파들이 갈라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라지게 된 것도 있고 뭐 나중에 전세 역전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렇다 암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최 최후 생존이라는 전략을 위해서 각기 다른 전략들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 개인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인구 감소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 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최후의 생존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라의 존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받아서라도 이 한국을 존속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난 지가 오래되진 않았고, 영토만으로 또 그 구분 짓게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미래에는 또 영토의 기준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회사가 이득을 낸다라고 할 때 단기적인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먼 이득을 봤을 때는 기부 사업 같은 걸 하기도 하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득이 되지 않겠지만 회사의 굉장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나 아니면은 정치나 여러 가지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다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해서 도태되는 것들도 있고 이것이 살아남는 것들도 있고 각자 자기만의 방식대로 다 살아남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회사들마다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기도 하고 뭐 카피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염세를 느껴서 그만두는 회사들도 있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최후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어떤 인간은 생존을 최후 생존이나 종족 번식을 거부를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다름의 삶을 살아가고 이게 더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금욕주의 그런 종교도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 금욕을 해서 그 종파 자체가 파이가 너무 줄어드니까 없어진 게 있겠죠. 이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자, 아무튼 이 최후 생존에 뭐가 답인지는 모른 거예요. 뭐가 증명을 해주냐?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증명을 해주는 거겠죠. 공룡 시대에는 우리가 멸종을 하고 다른 것이 생겨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고, 아니면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조선 시대 때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이 아니게 될 거라고는 뭐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 약소국이었지만 나중에는 되게 커졌고 지금은 미국이 세계의 뭐랄까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건 거예요. 자, 그리고 왜 그러면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 왜냐? 이러한 생존 경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최승윤 그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제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그 생각의 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인생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러다가 최후로 살아남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결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재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거나 그런 것들이 확고한 사람도 있고 비교적 확고하지 않지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의 전쟁들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제 그림을 연구를 하거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방법이 맞을까? 이 방법이 맞을까? 아니면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일까? 이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일까? 실험을 하고 저런 거를 하고 결국엔 살아남은 것들끼리 다시 경쟁을 해서 하고 그림 안에서도 그림 안에서 누군가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고 누가 살아남고 싶은 거고 그 안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제 시리즈별로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제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 작품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 안에서도 또 제 작품들끼리의 경쟁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렸는데 너무 반응이 없고 나중에 봤을 때 저도 좀 별로인 것 같으면은 그게 좀 그 그 그림은 아무래도 그리지 않게 될 확률이 좀 크겠죠. 물론 그것도 어떠한 변수가 나중에 있을지는 뭐 모르는 일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쟁들을 하면서 평등과 불평등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실시간으로 내 머릿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정말로 평등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왜냐, 진짜 평등하면은 평등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평등했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 경쟁이라는 자체가 요즘에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 경쟁을 하고 최후로 살아남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물론 내가 그 레이스에 참가를 하든 참가를 하지 않던 물론 내가 인류의 그런 최후의 생존 경쟁에 어, 참여를 하는 게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양심적 병역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판사분께서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그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셨어요. 그 나중에 너희들의 그 종교 국가가 되면은 그때는 군대를 만들지 않을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의 공동체라 여기까지가 우리의 공동체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공동체다 아니면은 나 혼자만이 스스로 최후의 공동체다 아니면 내 마음에서도 실제로 내가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들 중에서 내가 보고 있는 마음이 있고 보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마음 안에서도 평등과 불평등이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음, 갈수록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되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구조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것들을 음, 말로 풀어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에서도 또 오류가 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어봤었던 일이나 겪었었던 구조적인 일 같은 거, 사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내가 경험을 했었던 거랑 대입을 해가지고 비슷한데 그거를 같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비슷할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중의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에 어,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은 지금까지의 그 우리가 다름의 본능 진화를 할 때 갈라지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항상 갈라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싸워가지고 우리끼리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또 다시 또 나뉘어요. 그러다가 옆에 나라랑 또 손잡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역사들이 만들어지죠. 그것들도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최후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류가 최후의 인류가 승자예요. 하지만 과거 공룡 시대에는 공룡이 승자였죠. 미래의 승자는 누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기까지 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미래를 굉장히 생각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율곡이가 미래를 이렇게 보니까 10만 대군 양선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해가지고 했고, 실제로 그거를 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예측을 하고 결정을 한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인간과 같은 준비 기간이 길고 두뇌 발달이 오래 걸리지만 고등적인 사고 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되는 방식을 다른 동물들은 선택하지 못했고,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교육의 기간을 좀 길게 갖고 좀 고부가치의 일들을 하려고 하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은 그러한 전략을 지금까지 사용했고 그게 먹혔어요. 하지만 더 미래에는 아무런 세포 분열도 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단세포로 남아있던 것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항상 그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다름을 만들어내고, 이 다름의 것이 내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반대의 법칙에 의한 다름의 생성, 그리고 다름의 증명과 상승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신분제 같은 것들을 만들었고, 뭐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의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또 다른 또 개념의 신분이나 아니면 계층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있죠. 하나의 그냥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모인 반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미묘한 그러한 뭐라고 하지? 그런 층들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종 간에 서로 인종 차별을 하기도 하고 지역 차별을 하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치한 거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만연해요.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좀 굉장히 또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요.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 내 머릿속에도 이루어져 있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아이고, 뭐 정리를 한다라는 거 얘기 자체도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이거는 괜찮은 영상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너무 뭐 횡설수설을 한 것 같아서. 아무튼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면은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지금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최후의 생존을 위한 지금까지의 인류의 생물들의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대의 법칙에 의한 다름의 본능, 그리고 내가 맞음을 증명을 하고 싶어하는 본능,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